자, 이제 수업을 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문제를 하나 열었어요.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은 정답 예시 하나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얘를 들어가 보면 이거 보세요. 화면 보세요. 자, 우리가 해봤던 그냥 1차 메뉴예요. 근데 3개가 있어요. 그쵸? 똑같은 거 3개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때 일단 똑같은 게 3개가 있으면 태그는 우리가 어제까지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메뉴에 대한 레이아웃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비부터 시작하는 내비에 클래스 들어가 있는 이 레이아웃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있죠? 이 하나의 레이아웃 얘가 3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림을 3개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그쵸? 얘는 3개가 필요한 게 맞아요. 근데 CSS는 한 뭉튀기면 돼요. 자, 상황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태그, 레이아웃은 3개를 적어줘야 되는 게 맞고요. CSS는 한 덩어리면 됩니다. 대신에 지금 이 메뉴들의 차이를 보자면 글자 다른 거밖에 없죠. 글자 색. 그럼 이 글자 색에 대한 처리를 할 수만 있으면 돼요. 큰 메뉴 구성을 하는 CSS 덩어리는 하나고요. 글자 색에 관련된 거 짜잘짜잘하게 한 2개 하면 얘는 끝납니다. 자, 이 힌트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거를 해결해 보세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정답 예시를 옆에다 좀 끼워놓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지금 1차 메뉴 우리가 해왔던 거 그대로 하나 만들고 그냥 복붙 하면 돼요. 똑같은 거니까. 자, 그렇게 할 거예요. 내비에 클래스를 메뉴 박스라고 만들 거고요. 얘 자식으로 UL을 만들어 줄 거고 얘는 메뉴 역할이 되겠죠. 그리고 얘 자식으로 LI를 4개 만들 건데 지금 4개죠? 4개니까 각각 A라는 자식을 또 가지게 할 거예요. 그리고 A한테는 href를 샵을 일단 넣어 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가지는 텍스트는 메뉴 아이템 달러 라고 해서 한 번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조는 끝났죠? 자, 지금 우리 UL, LI 사용했고 A도 사용했어요. 각각 스타일 들어가 있는 것들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디의 마진까지 이제 같이 꺼주도록 할게요. 다 배웠으니까 바디 UL, LI 이 템에 묶어서 마진 0, 패딩 0, 리스트 스타일, 논까지 한 번에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A, 노멀라이즈도 바로 해주고 시작할게요. inherit,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이 상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노멀라이즈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쳐다볼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놓고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게 그 다음 커스텀 해놓고 우리는 이 밑에만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는 우리가 전반적인 구조를 다 알았으니까 진짜 맨 큰 거부터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 볼게요. 가장 먼저 메뉴 박스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줄게요. 가운데 정렬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근데 얘가 가운데 정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줬다라는 거는 지금 내비한테 들어간 거죠. 메뉴 박스가 내비한테 들어가 있는 클래스 네임이니까. 자, 이 상태에서 UL은 글자예요. 얘 글자 아니죠. 얘 기본 디스플레이 블락이었잖아요. 그쵸? 끝까지 넘어가는 거 우리가 확인했었어요. 근데 얘 정렬 왜 됐죠? 자, UL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렇게 최대화가 되고 있다고 볼게요. 그 다음에 안에 LI도 최대화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A가 들어있는데 A가 갖고 있는 이 텍스트가 움직일 만한 공간이 많네요. 움직일 수 있죠. 공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된 겁니다. UL 자체가 글자가 돼서 정렬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그 전에는 이 정렬을 더 뒤에서 했기 때문에 UL한테 이미 인라인 블럭이 들어가고 난 뒤에 진행을 해서 UL이 글자니까 정렬 잘 되겠죠?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상태는 그거랑 다른 거죠. 그쵸? 이 사실을, 이런 디테일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유출을 할 수 있고 유추가 되고 그거를 실제로 판단한 게 정답까지 된다면 아주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결국에는 얘가 정렬이 된 건데 왜 됐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됐으니까 넘어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전에 했던 방식은 UL 자체를 글자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된 거고, 얘는 UL이 블록 요소지만 그 안에 있는 텍스트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물려받을 거고, 물려받은 상태에서 얘가 움직일 만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렬이 가능한 거다. 이 사실에 근접해 갈수록 여러분들의 스킬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다 분석하고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런 판단까지 된다면. 자, 그럼 일단 정렬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UL한테 뭔가를 줘야겠죠? 메뉴 박스에 자식으로 있는 UL한테 일단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입혀서 영역을 좀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까지 줘야겠죠? 얘가 너비가 최소화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양옆으로는 살짝의 여백이 남아야 되니 패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을 0에 한 10픽셀 주고요. 그 다음에 얘 둥글둥글하게 깎아줘야 되니까 보더 레디우스 넣어주도록 할게요. 한 5픽셀만. 그럼 이제 UL 단계에서 처리할 것들은 다 했죠? 우리가 이제 LI로 넘어가면 돼요. 자, LI한테는 걸어줄 게 뭐밖에 없죠? 얘는 한 줄을 혼자 쓰고 있는 상태를 변환시켜주는 거. LI한테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주는 거. 얘는 이것만 하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패딩을 A 태그한테 줘서 A를 늘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걸 이미 배웠으니까. 얘는 여기까지만 하면 역할 끝. 그 다음에 바로 A 태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식으로 있는 A한테 가서 얘 패딩을 줄 건데 한 15픽셀 줄까요? 근데 그냥 주면 당연히 이상하게 먹을 거니까 얘를 디스플레이를 바꿔줘야 되는데 인라인 블럭보다 블럭이 유리하다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늘려줄 거고요. 폰트 사이즈는 따로 건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일단 여기까지 완성이죠? 이제 호버만 처리해주면 될 거예요. 자, 여기다가 호버 같은 경우도 A한테 줘도 되고 LI한테 줘도 되는 걸 우리가 배웠으니 그럴 때 둘 다 될 때는 앞에 있는 애한테 주는 게 효율적이다. 그러면 백그라운드를 블랙으로, 컬러를 화이트로. 그럼 여기까지 끝났죠. 자, 1차 메뉴 하나 나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일단 이거는 더 붙여넣기 하고 나서 하죠. 자, 1차 메뉴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 3개죠. 이 3개는 결국 뭐예요? 똑같은 거죠. 저는 진짜 이거 3개 붙여넣기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그럼 얘네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얘네들끼리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내비 메뉴 박스한테 찾아가서 마진 탑을 한 50픽셀 주겠습니다. 그럼 얘가 서로 위를 50픽셀만큼 밀어낼 거니까 맨 위에 있는 애도 천장으로부터 50만큼 밀 거고, 얘도 50만큼 밀 거고, 얘도 50만큼 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텍스트 쓰면 어디로 와요? 50픽셀 밑으로 가나요? 여기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기. 근데 이 높이가 이 내비 바로 아래에서 나오겠죠? 왜냐? 바텀에는 아무런 여백이 들어간 게 없으니까 지금 탑으로 준 거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됐습니다. 저 지금 뭐 클래스명이나 태그나 건드린 거 아무것도 없죠? 이 상태에서 아주 간단하게 딱 한 가지만 추가하면 컬러 바꿀 수 있어요. 사실 안 추가해도 컬러 바꿀 수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얘네들 누구 자식이에요? 바디 자식이죠. NTH 차일드로 얘 골라낼 수 있겠네요. 그쵸? 이런 것도 가능해요. 하나는 NTH 차일드로 해볼까요? 자, 메뉴 박스로 찝을 건데 얘가 NTH 차일드 해서 둘째가 메뉴 박스면 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한테 컬러를 뭐 레드로 주겠다. 어때요? 잘 바뀌었죠? 물론 호버의 상황까지 바꿔줄 거면 이거 하나 더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후보까지는 일단 신경을 쓰지 않을게요. 그냥 컬러 바꾸는 것만. 잘 바뀌죠? NTH 차일드로도 가능했다. 일단 하나. 자, 하나 더. 이번에는 제가 이런 걸 해볼게요. 메뉴 박스 3. 얘 이름 몇 개 됐어요? 이름 3개 된 거죠. 네비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총 3개. 그쵸? 그럼 이 이름으로 부르면 컬러 바꿀 수 있겠네요? 끝났죠? 이런 겁니다. 진짜 구조가 똑같았잖아요. 구조가 똑같으면요, 그냥 태그는 진짜 똑같이 만들면 돼요. CSS 그대로 활용하면 돼요. 단 특별하게 줘야 되는 거 하나, 지금 우리가 컬러만 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두 번째, 세 번째를 찍어낼 수 있는 무언가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언가 한 가지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NTH를 쓸 수도 있는 거고, 클래스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ID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방식은 많은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긴 하는데, 네비에다 추가하지 않고 이렇게 추가해도 돼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어차피 얘한테 컬러 들어가면 컬러는 이네릿으로 내려갈 거니까 A 태그가 애초에 이네릿이잖아요. 물려받고 물려받아서 얘는 블루로 되죠, 당연히. 근데 자, 왜 제가 여기다 하지 않고 위에다 했냐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나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뭔가를 내가 개인적으로 만들 거였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과정 중에서 가장 목표를 가지고서 따라가야 되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라고 했죠? 이거예요. 최상위 엘리먼트한테만 클래스 들어가 있는 상태. 이거를 일단 최종 목표로 가지고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UL한테 클래스가 들어가면 최상위 엘리먼트가 아닌 애한테도 클래스가 들어간 거죠. 우리가 이 클래스를 빼가는 연습도 했는데 다시 그걸 늘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위에다가 그냥 넣어준 겁니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러면 얘 가지고 이런 걸로 다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도 얘를 좀 더 명확하게 짚겠다, 확실하게 짚겠다 라고 하면 이런 거 가능하겠죠? 선택자를 응용하는 건데 이거 뭐예요? 클래스명 두 개 다 검증하는 거죠. 심지어 이것도 붙을 수 있겠죠? 네비 태그인데 이런 클래스명도 있어야 되고 이런 클래스명도 있어야 돼. 엄청 디테일해지는 거죠. 내가 사용하는 클래스명이 중복이 되는 상황에서 얘만 콕 집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대신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통된 애들이 있어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를 추가하고 추가한 거를 달아줘야 올바르게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리고 나서 제가 혼자 힌트로 쭈글쭈글 한 게, 얘는 이 문제는 내가 얼마나 배운 것들 중에서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는가를 연습하는 문제라고 했어요. 우리 클래스, NTH, ID 이런 것들을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문제였습니다. 그걸 하면서 1차 메뉴를 만드는 것도 한 번 더 반복 숙달을 할 뿐이었어요. 간단하죠? 생각보다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 방법은 항상 열려 있어요. 많아요. 그 중에 제일 효율적인 것 같고 제일 내가 편하고 잘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NTH 차일드가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효율적이지 못하죠. 왜 효율적이지 못해요? 당장 여기다가 아무거나 하나 만들면 얘는 더 이상 안 될 거잖아요. 더 이상 둘째가 아니게 되니까. 얘는 명확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 건데 둘 다 가능은 하다라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정답 바로 열어드릴게요. 자, 이건 그냥 바로 같이 하죠.
자, 문제를 여셔도 되고 정답 예시를 여셔도 돼요. 정답 예시를 먼저 보죠. 이거 앞에 화면 보세요. 자,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면 안녕이란 텍스트가 나와요. 근데 버튼에서 마우스가 빠지면 안녕이란 텍스트가 사라져요. 이거 어디서 보던 거예요? 그렇죠. 디스플레이 논을 사용하는 거겠죠. 그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A의 마우스를 올리면 인접 동생인 div가 나타나게 해달래요. 그렇죠?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태그의 인접 동생 div는 얘죠. 잘 가는 해당되나요? 안 되죠. 자, 그러면 지금 태그를 만약에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서 일단 안녕이라는 애를 가려놔야 돼요. 어떻게 가릴 거예요? 자, div한테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주면 둘 다 가려지잖아요. 그렇죠? 셋 다 둘 다 가려지죠? 그러니까 안녕만 골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태그를 아예 안 건드릴 거다 라고 하면 nthchild밖에 없어요. 근데 태그를 건드릴 거다 하면 클래스 주면 되겠죠.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A 같은 거 하나 주고 .a 왜 이렇게 많이 띈 거 같지? 기분 탓인가?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 A 태그한테 호버가 됐을 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니까 호버 됐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A 태그 위로 마우스를 올렸을 때 누가 어떻게 돼야 돼요? A의 마우스가 올라가면 안녕이라고 하는 안녕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진 클래스 A div 태그가 디스플레이가 블락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실제로 A의 마우스가 올라갈 때 라고 해준 거고 그때 누가 일을 해야 된다? 클래스 A가. 이거 A라고 하니까 헷갈리네요. 이거 C라고 하죠. 이렇게. 그러면 A에 호버했을 때 C 클래스가 디스플레이가 블락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버튼에 마우스 올리면 왜 안 나와? 뭐야, 자식이라고 했군요. 이러면 나오겠죠. 자, 제가 여기서 플러스를 사용을 했어요. 이 플러스를 사용한 이유는 자, 내 밑으로 전부는 뭐예요? 지금 이걸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답말할 뻔했네. 내 밑으로 전부 누구죠? 올결. 플러스는 뭐예요? 예, 바로 밑에 인접 동생. 문제가 인접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를 사용한 겁니다. 이런 거예요. 얘는 뭐 워낙 간단한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할 줄 알아야 결과적으로 이걸 할 수 있어요. 어제도 몇 번 보여드렸던 아니요, 그거 말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갈 목표 이거 마우스 올라갔을 때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마우스 올라갔을 때 나와야 되는 거 이걸 하려면 얘를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돼요. 디스플레이 논과 블럭을 사용해서 가렸다가 나타났다가 이런 거. 이게 무조건 나타나는 게 블럭이 아니에요. 이거 인라인 블럭으로 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논만 아니면은 나와요, 화면에. 대신에 이제 인라인 블럭 됐으니까 옆으로 와서 붙는 거죠. A 태그는 한 줄을 혼자 쓰는 애가 아니니까. 얘도 글자가 돼버리면 얘네들끼리는 여유가 되는 대로 올라갈 거니까. 찰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는 얘는 div를 한 줄을 혼자 써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화면에 나오게 할 때 무조건 블락이다가 아닙니다. 그냥 논만 아니면 된다. 근데 이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인라인을 줄 이유는 없겠죠? 인라인은 좀 불편한 요소가 많은 친구였으니까 그 정도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 워낙 간단한 거였으니까 후딱 한 거고요. 자, 이제 새로운 개념 하나를 들어갈 거예요. 자, 제가 이 프론트엔드 공부를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알려드린 게 우리는 사실 좀 생각하고 그러니까 직관적인 대부분이 직관적인데 직관적이지 않고 좀 더 이해하고 써야 되는 부분들이 4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디스플레이랑 플롯, 포지션, 플렉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디스플레이는 계속 쓰고 있죠. 플롯은 좀 나중에 배울 겁니다. 플렉스도 나중에 할 거예요. 누구 남았어요? 포지션 남았죠. 우리 이거 할 겁니다. 근데 이거 애매하게 하다가 끝나느니 쉬는 시간 조금 일찍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포지션 쭉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8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